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 시각 현재까지 4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이 부르는 대로 다 나왔으니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은 178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검사도 10명을 투입해 구속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현재 구속심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바로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혜리 기자, 오늘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했는데 혹시 구속은 부당하다고 직접 주장하기도 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심사 직전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평소에 재판에 나올 때랑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차림이었는데요.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모습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의 관련자들 오후 2시 22분에 시작된 심사는 4시간 넘게 현재 진행 중입니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에 들어갔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1차 특검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던 박창환 총경도 배석했습니다. 네, 특검은 검사만 10명을 투입했는데 법정에서는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특검팀이 준비한 PPT는 총 178장에 달합니다.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죄 사실별로 각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이 직접 PT를 진행했을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입회에 따라서 달라진 걸로 보아 회유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법원의 판단은 언제쯤 나올까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이미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긴 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땐 법정 신문만 약 4시간 50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후 8시간이 지나 새벽 2시 50분쯤 영장이 발부됐는데 특검팀은 이번에도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JTBC 김혜리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까지 피의자로 적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걸로 보고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포함시킨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특검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무실에서 나옵니다. 압수수색 마치신 걸까요? 윤 의원의 10여 쪽 분량의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업무방해죄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 의원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말을 듣고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공천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이런 정황은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통화로 일부 드러난 바 있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이 문제에 김 여사가 개입한 걸 보여주는 통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이런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22년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특검팀은 공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3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윤 의원 영장에 뇌물 및 정치자금법 혐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김 여사의 부탁을 받아 공천 탈락 위기에 몰렸던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경선 기회를 줬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JTBC는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특검팀이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김 씨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해외로 도주한 걸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동문이자 모친 최훈순 씨의 잔고조작 공범 김예성 씨. 윤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3년 김 씨는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본금 3억 원에 누적 손실 346억 원의 렌터카 업체 IMS는 당시 한국증권금융,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모았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부터 이런 거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부실 업체로 흘러들어간 경위를 내사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김 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4월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해 조기 대선이 결정된 시점입니다. 특검은 비슷한 시기 김 씨의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까지 바뀐 걸 확인, 김 씨의 출국을 해외 도주로 판단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잡은 특검은 이틀 전인 7일 김 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여사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특검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법은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행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을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 여권에 대해 무효화 조치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3년 전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기념하겠다면서 이렇게 주민 400명을 초청해 집들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행사 비용을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냈습니다. 감사원이 이게 위법이라고 보고 검찰의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산의 잔디마당에 먹거리 부스가 섰습니다. 이거는 뭐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끝도 안도 없는데. 성악가의 공연도 펼쳐집니다. 2022년 6월 19일 취임 40일을 맞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린이 등 인근 주민 400명을 초대해 연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입니다. 저와 우리 대통령실 직원들을 이 용산 입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사를 치르는데 약 2억 5천만 원 들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 돈을 LH가 낸 게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들이 행사에는 표현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용산공원 개방 행사의 연장선에 있으니 공원 사업을 맡은 LH가 비용을 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감사 요구에 따라 사안을 들여다본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공원 방문자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대통령실 경내에서 행사가 이뤄진 점, 당시 공원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점 등 참여자와 장소, 내용,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용산공원과는 무관한 행사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위법한 대납으로 가닥을 잡고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LH의 지시가 내려간 경위와 윗선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대통령 집들이 행사 비용을 왜 LH가 낸 건지도 따져보겠습니다. 감사원이 LH와 국토부 관계자들을 조사했더니 이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 경호처의 지시였다고 밝힌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당시 경호처장 김용현 전 장관이 배후에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돈을 댔던 LH는 감사원 조사에서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당시 LH 담당자들은 보안을 이유로 집들이 행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배제됐다며 용역업체도 대통령 경호처가 선정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돈을 댄 이유는 국토부가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문입니다. 행사 열흘 전 국토부가 보냈는데 용산공원 개방 협조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를 지목했습니다. 국토부가 집들이 행사는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기가 곤란하다고 하자 경호처 핵심 관계자로부터 그냥 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감사원에서 진술한 겁니다. 국토부와 소통한 경호처 핵심 관계자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당시 보도자료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이 배포했는데 경호처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집들이 행사를 경호처가 직접 챙긴 정황이 여러 곳에서 드러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호처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는지 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행사를 경호처가 주관하고 LH는 돈만 냈는데 감사원은 꼬리 자르기를 멈추고 직권남용의 일선이 누구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 잡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 환자가 무더웠던 지난해보다도 훌쩍 늘어 1,200명을 넘어섰고 어제 하루에만 200명 넘게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열사병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 성화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오후 한 하회 비닐하우스입니다.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안으로 퍼집니다. 연신 물을 뿌리고 바싹 마른 꽃잎을 정리하느라 분주합니다. 밖은 35도인데 내부는 42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요. 그러니까 땀띠 그런 거는 기본으로 있고요. 저희는 쉴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돌보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그러지 않으면 더위 이렇게 죽어나가는 애들이 보이니까. 극한 폭염에도 일터에 나가는 이들에게 올해는 더 가혹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가 240명 가까이 됐습니다. 7월 초인데 벌써 1,200명을 넘어섰고 지난해 2.5배에 달했습니다. 올해 숨진 사람은 모두 9명, 지난해와 비교해 3배로 늘었습니다. 온열 질환은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는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오래 노출이 되다 보면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합니다. 혈압저하, 쇼크, 또 심한 경우에 사망까지 이어지게 되는. 온열 질환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열사병. 이틀 전 베트남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앉은 채로 숨졌는데 당시 체온은 40.2도에 달했습니다. 열사병 환자를 발견하면 시원한 장소로 재빨리 옮기고 물수건을 이용해 몸을 식혀줘야 합니다. 얼음팩을 댄다든지 아니면 젖은 수건 같은 거를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어서 그 체내 열을 방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특히 이제 물을 뿌려서 선풍기로 말리는 거는 다만 몸에 알코올을 뿌리거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외출과 야외 노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예방책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